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4년 4회차 세 번째 시간 기계 유체 역학 강의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무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비중이죠. 비중을 S라고 하고요. 로 W분의 로 또는 감마 W분의 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와 로는 보통 V분의 M이라고 하죠. V분의 M이라고 하고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차원과 이 차원은 로에 같이 있으니까 감마에 단위가 같이 있으니까 지워지죠. 그래서 비중이 되겠습니다. 비중량은 감마라고 하죠. 로지라고 하고 V분의 WG라고 하죠. 그래서 V분의 WG는 V분의 MG죠. MG. WG가. MG는 결과적으로 V분의 W가 되니까 W는 공학 단위에서 뉴턴 퍼 메타의 3,4,5 이렇게 얘기하는 비중량이 되는 거고. 점성계수에 대한 부분은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 세카 퍼 메타의 제곱 점성계수요. 그다음에 동점성계수 같은 경우는 메타 자성 퍼 세카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비중이란 말은 무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물의 최적 탄성계수는 2.0 곱하기 103 뉴턴 퍼 스퀘어 메타이다. 이 물에서의 음속은 몇 메타 퍼 세카인가. 음속식을 알아야 되겠죠. 음속을 C라고 하죠. 그래서 초크라고 해서 C라고 하고 루터의 로에 대한 식이 있어요. 로 W분의 E라고 합니다. 로 W분의 E 이렇게 최적 탄성계수를 우리가 E라고 하고요. 여기서 물 자체의 밀도 기준이 되겠죠. 단위가 뉴턴 단위니까 물의 밀도는 로 W는 1000이 되겠습니다. 1000. 단위는 뉴턴 퍼 메타 3,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풀면은 루터의 물의 밀도 1000분의 탄성계수 나와있죠. 단위 자체가 뉴턴 단위가 서로 단위가 맞죠. 2.0 곱하기 103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03) 2.0 곱하기 103이 아니라 10의 3성입니다. 10의 3성. 따라서 10의 3성. 10의 3성. 네.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닷속 임의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계기 압력이 98.7 메가파스칼이다. 이 지점의 깊이는 몇 메다인가? 자, 43번에 깊이를 묻는 문제죠. 압력은 감마 H, P는 감마 H. 그렇죠? 그래서 H를 묻고 있네요. H는 감마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감마 값이 비중량이죠, 감마는. 여기서 잘 보면은 이 해수의 비중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비중량이 10kN per 메타의 3성이다. 그럼 키로 단위로 다 바꾸면 좋겠죠. 이건 메가 단위니까요. 키로 단위로 바꿔서 지금 그래야 단위 한산이 되니까요. 그럼 좋아요. 해수의 비중이 10kN이라고 했으니까 kN 단위 10으로 나눴고요. 압력 P는 98.7이니까 이거를
킬로파스칼로 바꾸면은 98.7 곱하기 10의 3성 킬로파스칼이 되니까 킬로뉴턴 킬로파스칼 단위 맞췄죠. 그래서 그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10의 3성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면은 H는 메타 단위로 나오겠죠. 9.87이 나와요. 됐죠? 44번으로 넘어갑니다. 수면의 높이가 지면에서 H인 물통 벽의 측면에 구멍을 뚫었다 그랬어요.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벽의 이 측면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물이 이제 새 나오는 거죠. 물이 지면으로 시킬 때 지면을 기준으로 물이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구멍의 높이는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으로 물이 떨어질 때 이 물이 떨어지는 높이가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높이가 얼마이냐. 가장 멀리 떨어지는 구멍의 높이는, 다시 말하면은 가장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이쪽에 떨어질 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구멍의 높이를 뭐 이거 A라고 하고 뭐 B라고 하고 이걸 뭐 C라고, 어디가 가장 좋냐 이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멀리 떨어지는 게 이 높이의 A, B, C 중에 어느 부분이 되겠느냐. 그러면 H를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이 문제는 토첼리 이론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 속도의 개념에서 V라는 것은, 속도 V는 루트 EGH라는 식이 있죠. 토첼리 식에서 루트 EGH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H는 H-Y라고 나타냅니다. 물이 떨어질 때 속도 개념의 자유낙하 높이를 전체 높이에서 자유낙하 높이를 H가 전체 높이면은 요거는 자유낙하 높이라는 거죠. 자유낙하 높이 빼주면은 전체 높이에서 자유낙하 높이를 뺍니다. 자유낙하 높이. 속도 V는 전체 높이에서 자유낙하 높이를 뺀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전체 높이라고 하면, 이걸 H라고 하면, 여기서 자유낙하 높이는 여기가 기준점이 되니까요. 물통에. 이게 바로 Y가 되겠죠. 속도 V는 어떻게 한다? 자유낙하 높이, 전체 높이에서 자유낙하 높이를 뺀 것이다. 자유낙하 높이의 기준은 우리가 이 Y라고 하는 거죠. 자유낙하 기준 Y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Y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유낙하 높이 Y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 개념은 Y라는 것은 시간 T분의 X의 개념하고 같다. 또 시간 T분의 X를 또 V라고 한다. 이 내용을 전부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따라서 X와 T와의 관계를 가지고 요걸 두 개를 우리가 X와 T와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쓸 수 있죠. X는 뭐라고 해요? X는 TV이므로 X 이꼬르는 여기 X는 TV죠. TV이므로 또 여기 T에다가 V에 대한 값을 이거를 곱해주면 T의 루트에 EG에 H-Y 이렇게 된다는 거죠. X는 TG에서 T의 루트에 EG에 H-Y
또 t의 제곱에 관한 식을 t의 제곱과 t의 제곱과 v에 관한 식을 요 식과 요 식에서 v는 다시 말하면 v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y가 즉 v라는 얘기죠.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하면은 t의 제곱은 g분의 2v 이렇게 되죠. g가 분모로 가고 t의 제곱은 g분의 2v 고로 t 이꼬르는 루트의 g분의 2v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어디에 또 대입하느냐? 요 식에 대입하는 거죠. x에 관한 식에다 대입하면은 요거를 어디? x에 관한 식에 대입하면은 x 이꼬르는 t 대신에 루트 g분의 2v의 루트 2g h-y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루트 2, 루트 2는 풀어내면은 2가 되죠. 2의 루트에 g분의 v가 되고요. 곱하기 루트에 g의 h-y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때 v는 또 뭐가 같아요? v는 여기서 v는 바로 y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2배의 루트에 g분의 y에 x라는 놈이 v 대신에 y로 집어넣고요. 곱하기 루트에 g의 h-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x를 우리가 미분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x에 관한 함수를 dx분의 dy가 아니라 dy분의 dx의 함수로 만들어 보면은, 즉 물이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미분함수가 되는 거죠. dy분의 dx가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g는 떨어져 나가죠. g는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y를 갖다가 미분하고 이 자체를 그냥 우리가 미분함수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dx분의 2에 바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루트를 벗겨내야 되겠죠. 2배의 y에 h-y 2배의 y에 h-y 이거의 몇 성? 2분의 1성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dy분의 d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dy분의 dx를 구하면은 h에 y의 h-2분의 1에 1분의 h-2y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풀어서 dy분의 dx가 0일 때 x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y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문제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거기까지 풀어내면은 미분함수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dy분의 dx로 해서 미분함수로 풀어준다. 30명의 흡연가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처리할 수 있는 흡연실에서 1인당 최소 30리터/세카의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할 때 공급되어야 할 공기의 최소 유량 Q는 얼마이냐. 우리가 유량 Q에 대한 공식은 Q는 AV 이렇게 지금 알고 있죠. 여기서는 Q라는 것이 즉 속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AV 이렇게 하면 되고요. 1인당 최소 30리터/세카라고 했어요. 이게 속도죠. 요거는 속도 개념이니까요. 속도 개념이고 30명의 흡연가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처리할 수 있는 흡연실에 1인당 최소 이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되어야 할 공기의 최소량은 인분은 30명분이니까요. 그래서 30명분에 대한 기준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유량 Q는 요거는 유량이에요. 유량. 속도가 아니라 리터 퍼 세카니까 요거는 유량입니다. 유량에다 몇 인분? 30명분을 총 다 포함해야죠. 30 곱하기 단위가 메타 삼성 퍼 세카니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삼성 메타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메타 삼성은 10의 삼성 리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죠. 단위를 메타 삼성으로 바꾸게 되면은 메타 삼성 퍼세카로 바꾸려면은 리터를 메타 삼성으로 바꿔야 되죠. 리터를 메타 삼성으로 바꾸려면은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해야 메타 삼성을. 그래야만 메타 삼성 퍼 세카 이렇게 나오겠죠.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삼성 메타 삼성이니까 단위를 메타 삼성으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근데 30명이 30리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30리터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이렇게 되죠. 30명이 30리터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구해주면은 30 곱하기 0.03이 되죠. 30 곱하기 0.03 단위는 메타 삼성 퍼세카 이렇게. 온갖 뇌를 완전한 청류로 흐를 경우 마찰 개수 F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레이놀드 수와 관계되는 함수로서 마찰 개수 F는 64를 기점으로 해서 레이놀드 수분의 6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만의 함수가 됩니다. F는 관마찰 개수는 레이놀드 수만의 함수이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자주 나오네요. 그림과 같이 사이펀에 물이 흐르고 있다. 사이펀의 안찌름은 5cm이고 사이펀의 안찌름이 얼마다? 5cm이고 안찌름이 여기 5cm라는 뜻이 5cm. 물탱키의 수면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 수면이 유지된다는 말은 V1 속도예요. 이 부분의 속도가 V1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V1이 제로다. V2 속도는 여기 존재하겠죠? V2 속도는 존재한다. V2는 존재하지만 V1은 없다. 수면으로부터 출구 사이의 총 손실 수도가 손실수도 HL이라고 합니다. HL이 1.5m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m다. 총 손실수도가. 이쪽이 이만큼 되겠죠. 이게 수면이니까 여기서 손실 HL이 1.5m이다. 사이펀을 통해서 나오는 유량, 여기 사이펀이에요. 사이펀을 통해서 나오는 유량은 약 몇 메타 삼성 퍼 미리신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토첼리 시험하고 같은 형태로 보면 되는데 손실 수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속도 V는 루터 EG H예요. 근데 H에 손실 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H-HL이 된다. 손실 수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하면은 루터에 2 곱하기 G는 9.8이죠. 2G에 9.8 그대로 써도 되고요. 9.8. H가 전체 높이 H가 수면으로부터 3m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m이고 수도 손실이 1.5니까요. 3-1.5m 기준으로 따지면 속도 V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속도 V를 구하면은 유량 Q는 AV에다 대입하면 Q 이거로 AV인데 AV에다 구하면 되죠. 그래서
속도 V하고 단면적 A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 V는 풀어내면은 5.422 메타퍼세카네요. 5.422 메타퍼세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또 다시 대입하면은 이걸 뭐예요? 4분의 A라는 것은 원형 단면이니까요. 사이펀의 원형 단면이 되겠죠. 4분의 파이 D 자성 V가 되고, 여기서 4분의 파이 D가 얼마인가 하면 지름 D가 5cm죠. 5cm면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보면은 메타 단위로 전부 다 환산이 되어 있으니까 메타 단위로 함께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는 5cm는 100분의 5가 돼가지고 곱하기 0.05가 되죠. 예, 제곱 곱하기 속도 V가 5.42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량 Q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죠. 유량 Q에 대한 부분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자체가 메타의 삼성 퍼 미닛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단위 자체가 메타 삼성, 이 단위는 속도 V를 잘 보면은 EGH에서 속도 V는 9.8 자체가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니까요. 분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 단위가 자체가 우리가 메타 삼성, 이 단위를 풀면은 메타 삼성 퍼 세카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걸 풀어서 세카를 메타 삼성 퍼 분으로 바꿉시다. 1초는 60분의 1분이죠. 1세카는 1SC는 60분의 1분이죠. 1분은 60초니까요. 따라서 세카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60분의 1 미닛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곱하기 여기 얼마가 들어와요? 60분의 1분의 1이니까 60이 들어와요. 이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메타파워 미닛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60을 해줘서 풀어줘야 됩니다. 요속 부위인 균일 유동장에 놓인 물체 둘레의 순환이 카트족스키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털어가죠. 이거 선 유체 밀도 로라고 한다. 카트족스키의 정리를 통한 L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죠. L 단위가 로 V 턱 이렇게 됩니다. 카쪽 키 러비턱, L은 러비턱.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체밀도 암기해야 됩니다. 다음 중 경계층에서 유동 박리죠. 박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역압력 구배가 존재하게 되면 유동 박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밀도로원, 로투인 두 종류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긴 물체 무게를 스프링 저울로 측정한 결과 각각 W1, W2이고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 G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식으로 풀면은 좀 상당히 식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밀도 로1하고 로2 사이의 관계니까요. 로1일 때 물체의 무게와 밀도 로2일 때 액체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속도 V를 이용해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물체 로1일 때 액체 속의 물체의 무게는 G-로1V가 되고 로1일 때는 물체 속의 액체 속에서의 물의 무게니까요. 전체 무게 G에서 G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물 속에서의 무게만큼 무게 감소가 생길 거예요. 감마 2V 이렇게.
감마 원V가 되죠. 로1이니까. 로1일 때 감마 원V 이렇게 돼요. G 감마 원V는 다시 쓸 수 있죠. 감마 원 이코는 로1 G 이렇게 쓸 수 있죠. 감마는 로지니까. 그래서 G 마이너스 로1 GV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로2일 때 액체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전체 무게에다가 얼마만큼 빼줘요? 로2V만큼 빼주면 되겠다. 감마는, 원래 감마는 V분의 W죠. 따라서 이 무게 W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게 뭐예요? W1이고 로2V가 W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 속에서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죠. G 마이너스 감마2는 로2 G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식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속도 V에 관한 식으로 다시 만들어 줬죠. 기억을 속도 V에 대한, 이걸 기억이라고 했는데 기억을 속도 V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주자. V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V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은 V는 로1G V는 로1G분의 G 마이너스 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V에 관한 식으로 풀면은 V 로1G가 G 마이너스 W1이다. V 마이너스 G가 G 마이너스 W1이다. 로2G하고 로1G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무게온 W가 이게 W에 관한 식입니다. W1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어요. 그럼 V에 관한 식으로 풀 수 있죠. 다시 요거를 그냥 하나만 넘겨봅시다. 저쪽으로 넘기면은 자변은 로G V 이꼬르는 로1G V 이꼬르는 이게 올라가면은 G 마이너스 W1이 되죠. W1. 따라서 여기서 V를 풀면은 V 이꼬르는 로1G분의 G 마이너스 W1 이렇게 풀어요. 처음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속도 V는 여기다 대입하죠. 속도 V가 로1, 로2의 저울로 측정했다 해도 속도 V는 항상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속도 V가 무게 W1과 W2가 있다고 해서 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속도 V가 일정하니까 이 V를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예요. 로2G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로를 풀어놨으니까 열로 대입하면 되겠죠. 열로. 이거는 G 마이너스 로2G에다가 곱하기 갈로에 로1G분의 G 마이너스 W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죠. W1 이게 바로 W2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W2죠. W2예요. W2에 관한 식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식으로 묶었죠. 그래서 W2에 관한 식을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풀어버렸습니다. 다 풀어버렸어요. 한 풀어보면은 이거를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풀어보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로1분의 로1으로 통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로1으로 통분을 시켜버려요. 로1, 로2가 있으니까. 그럼 통분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좀, W2는
G 마이너스 로1 G분의 로1 G가 되겠죠. 이걸 그냥 다 묶어버렸습니다. G로. 그 로를 갖다가 로1으로 다시 다 나누면 로1 G 마이너스 로1 G로 다 묶었으니까요. 로2 G 갈로 G 마이너스 W1 이런 식으로 묶여 나올 수 있죠. W2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책에 이제 자세히 잘 풀어놨으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G로 관해서 묶고 W에 관해서 묶어버렸죠. 왜 그러냐면 식을 WG에 관한 식으로만. 그럼 요는 G와 W에 관한 식으로 묶을 수가 있죠. GG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로1 G분의 G에 관한 식으로 묶으면은 G로 묶어버리면은 로1에다가 요 G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로2 G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로2 GW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G로 묶고 로2 GW GW1이 되네요. W1이 되니까 GW 로2 GW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GG 떨어져 나가죠. 잘 보면은 여기서는 G가 안 떨어지지만 요건 G가 떨어져 나가죠. 요런 말 로1분의 로2 이렇게 나오죠. 로1으로 다 통일해서 그래서 W2를 풀어서 마지막 식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됐죠?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는 식 유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로와 G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51번으로 갔어요. 그림에서 관 입구의 부차적 손실 K 값은 단 관의 안찌름은 20mm이고 관 마찰 계수가 0.0188이다. 이렇게 나와요. 관에서의 부차적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Q는 AV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1과 2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됩니다. 방정식을 집어넣고 또한 기본식은 Q 이꼬로 AV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도입해서 거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럼 Q는 AV에서 우리가 속도는 여기 속도는 뭐다? V는 제로예요. 그럼 여기 속도 V2, V1 속도가 제로이고요. 1번 V2 속도는 있겠죠. QAV에다 대입해서 V2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V2 속도는 AV에서 이 V는 V2 속도가 되겠죠.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V2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V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구하면은 유량 Q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유량 Q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유량 Q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안다는 전제하에서 속도 V를 구할 수 있다. V는 A분의 Q가 되고 A는 4분의 파이 D 자성분의 Q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4가 점프에 들어가면은 점프에서 위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파이 D 자성분의 4Q가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유량 Q 용량이 0.00125 0.00125 메타 삼성 퍼 세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유량 Q 들어갔고 지름 D는 얼마냐? 지름 D는 파이 20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단위가 파이가 20이라고 했죠. 그럼 4분의 파이 D 자성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0이라고 파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자체가 전부 메타 단위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메타라고 보고 푼 것 같아요. 파이 20이라는 게 이게 메타 단위로 봐야 되겠죠. 5메타 이러니까 파이도 지름이 20메타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 뭐 다른 써놓은 거 없잖아요. 아, 지름은 20mm입니다. 20mm. 잘못 썼어요. 20mm. 자, 메타면 지름이 너무 커져. 지름이 20mm니까 여기 미리를 또 뭘로 바꿔야 돼요?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1mm는 1000분의 1 메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mm는 1000분의 1,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라는 거.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분의 4 곱하기 Q가 0.00125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속도 V를 구한 다음에 베르노이 정리를 그대로 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베르노이 정리의 초기는 이 압은 뭐예요? 대기압 조건 P0는 0이 됩니다. 여기 나중에 이쪽에 나오는 것도 P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제로이고 V1 속도가 제로이고 높이 차이는 Z1 마이너스 Z2가 5m가 되겠죠. 높이 차이가 5m가 되죠. 그럼 자, 베르누이 방정식 그대로 도입합시다. 베르누이 방정식.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자성 플러스 Z1 이꼴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자성 플러스 Z2. 여기서 수도 손실을 고려해야죠. 부수 손실은 오른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손실 HL이라는 부분이 제일 오른쪽에 수도 손실 HL 이렇게 들어간다. 자, 수도 손실 HL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수도 손실 대신에 두 개의 손실 계수 K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 계수 K와 수도 손실 HL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L 이꼴은 손실 계수 K 값에 의한 부분과 손실 계수 K의 2지분의 V 자성 플러스 달시 웨버 방정식에 의해서 F의 D분의 L의 2지분의 V 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HL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HL 대신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놔놓고 이거 P1하고 P2 없어지죠. 이거 없어지죠. 그럼 Z1과 Z2 사이는 결국은 Z1 마이너스 Z2, Z1 마이너스 Z2는 Z1이 여기 있고요. Z2가 여기. 이게 바로 5예요. 5. Z1 마이너스 Z2. Z2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2지분의 V의 자성, V2의 자성이네. V2의 자성, HL은 뭐야? 플러스 K의 2지분의 V 자성, 플러스 F의 D분의 L의 2지분의 V 자성.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넣어야 돼요. 이 K값 알고 있고, 또한, 이렇게 해서 V값을 그대로 놓고 K값을 지금 모르고 있죠? K값을 모르고 있고 F값이 얼마예요? 관마찰계수 이게 F입니다. F. 관마찰계수 F값은 알고 있네요. 0.018 집어넣고 곱하기 D분의 L. 지름 D가 20이니까 1000분의 20이 돼서 0.02가 되고 D분의 L이 L에서 전체 길이가 5m죠. 이게 관 길이 이게 L이 5m입니다. 전체 길이 D분의 L에서 넣고 EG는 2 곱하기 9.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V자성. V자성이 4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순수한 뭐 값을 알 수 있어요? K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다시 쓰면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다시 쓰면은 Z1-Z2 여기 Z1이고 여기 Z2죠. 그래서 5라고 쓰고요. 5라고 쓰고 속도는
2 곱하기 9.8의 2지분의 V자성. 아까 푸니까 4가 나왔나요? 4m/s가 나왔네요. 4가 나왔고요. 플러스 K가 모른다 그랬죠. 2 곱하기 9.8의 V는 4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F값은 알고 있죠. 간마찰 계수가 0.0188 0.0188 D분의 L 지름 D가 20mm니까 1000분의 20이 돼가지고 0.02 그 다음에 L 전체가 5m 이지분의 V자성 곱하기 여기에도 곱하기 있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4의 자성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겠죠? 요 놈을 고정하고 이걸 전부 다 이항을 해서 K를 다시 이걸 한번 뒤집어서 풀어주면은 우리가 51번 풀 수 있죠. 조금 내용이 어렵죠. 여기서 수도 손실 HL이 즉 간마찰 계수와 또한 부차 손실 K가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은 HL이라는 값 자체가 이런 경우에요. HL은 K의 2지분의 V자성 플러스 F의 달시 방정식 D분의 L의 2지분의 V자성 이게 바로 HL이에요. HL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는데 이미 알고 있는 값은 F값 알고 있는데 K값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원 유동 중 속도 포텐셜이 존재하는 것은 속도 포텐셜이 존재할 경우는 UV 쪽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V죠. 라운드 V. 이가 제로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UV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게 제로이다 라는 식을 성립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이걸 한번 풀어보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여기서 풀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를 풀면은 이러면 제로니까요. 여기 뭐야 돼요? 마이너스 2Y가 되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마이너스 2Y가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풀어보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이놈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로 풀면은 요놈이죠. 요놈을 풀면은 라운드 X 그러면 마이너스 2Y가 되네요.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Y가 되네요. 그죠? 기본은 마이너스니까 요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니까 바로 답이 2번이죠.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제로인 경우가 바로 유동 포텐셜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UV,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맞습니다. 53번으로 넘어가죠. 압력과 밀도로 각각 P로 압력을 P라고 하고 로라고 할 때 루트의 로분의 델타 P의 차원은 어떻게 되냐. 루트 안에서 우리가 차원 계산을 해볼 수 있죠. 밀도 로라고 하면은 MLT 차원을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로는 V분의 M이죠. MLT 차원으로 해석하면은 L은 3성분의 길이의 3성분의 M 질량이죠. M 이렇게 되죠. 로는. 따라서 밀도로는 L 3성분의 M 이렇게 쓰면 되고요. 델타 P. P는 A분의 F죠. A는 면적 단위니까요. L의 자성이 되고요.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MLT의 마이너스 2승. 그럼 이게 여기에
L 자성분의 MLT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됩니다. 루트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루트 안에서 루트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루트가 있어서 차원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써보면은 루트 안에서 그냥 써봅시다. 이게 분자의 개념이니까요. L 자성분의 MLT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이거 뒤집어야죠. M분의 L 3성 이렇게 해서 차원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53번이죠. 53번. 자, 그러면은 L은 요거 약분되고 그리고 위에 분모는 L만 남고요. 여기는 그러면은 ML에 또 M도 약분해버리죠. 약분하고 나면은 남는 게 LT의 마이너스 2성 L 이렇게 되네요. 그럼 L은 L 자성이죠. L 자성 T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 자성분의 L 자성으로 루트 안에서 들어가 있죠. 그럼 뭐로 나와요? T분의 L로 나오죠? 자성을 갖다가 걷어내면은 T분의 L로 나와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MLT의 마이너스 2성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차원 해석을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우겠습니다. 유체 속에 잠겨있는 경사진 판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힘의 작용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러네요. 자, 54번에는 유체 속에 잠겨있는 결국은 빗면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준이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수문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H가 작용하는 부분과 이건 이제 H바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Y바라고 합시다. Y바가 존재하면은 이거보다 더 아래점에 다시 여기 좀 삐딱합니다. 이 상태에서 Y바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아래점에 힘이 존재하죠. Y바보다가 아래점에 도심이 판의 도심보다가 아래에 있다죠. 판의 도심 Y바가 있으면 작용하는 힘 작용점은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있겠죠. 작용하는 점은 도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도심에 관한 식을 가지고 YF에 이게 YF점입니다. YF점. Y바 F점이 도심보다 아래에 있는 YF점을 구하는 방법은 Y바에다가 더하기 AY바분의 관성 모멘트 IG 이런 식이 있죠. 여기서 요 놈이 요거보다가 더 아래에 YF가 아래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Y바보다가 항상 아래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AG분의 RC가 아래에 존재한다. 아래에 존재한다. 1보다 커야 되겠죠? A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판은 도심보다 아래에 있다. 이게 답이죠. Y바 F가 더 도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중 원형
원간 내 척류 유동의 전단 응력 분포예요. 속도 응력 분포는 요거죠. 여기 답인데, 전단 응력 분포는 벽면이 전단력이 가장 크고 가운데 부분이 제로예요. 따라서 1번입니다. 전단 응력 분포는 벽면이 전단력이 가장 커요. 가운데 부분은 제로가 된다. 직경이 30mm이고 틈새가 0.2mm인 슬라이딩 베어링 1800rpm으로 회전할 때 윤활유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전단 응력에 관한 공식 중에서 T는 뮤의 H분의 전체 길이 H분의 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분의 V. 보통 우리가 전단력이 작용하면은 전체 작용력에 H와 V와의 관계죠. 이 거리가 H면 이 거리는 뭐다? 속도 V예요. H분의 V. 타우는 H분의 V의 U가 됩니다. V 속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타우는 H분의 V, U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 V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죠. U의 H분의 V 이꼬르는 R 오메가가 되겠죠. V는 R 오메가, V, R 오메가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타우 값을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뮤 값은 이미 마찰 계수가 0.38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이에요. 0.38 그대로 넣어주고요. 높이 H가 틈새가 0.2mm, 직경이 30, 여기에 H분의 R 오메가가 되죠. H분의 R 오메가. 틈새가 바로 높이의 기준이 됩니다. 틈새가 0.2라고 한 2mm가 바로 높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메타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메타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0.2mm는 0.2 곱하기 10의 3성 메타가 됩니다. 0.2 곱하기 10의 3성 메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메타 단위 전체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되죠. 0.2mm. 왜? 1mm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0.2mm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H예요. 이게 뭐다? 이게 H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해서 H. 베어링의 직경이 30mm라고 했어요. 직경이 30mm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지름 R은 그거의 직경의 2분의 1이 되겠죠. 직경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직경이 30의 2분의 1이니까요. 15가 되는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0.015가 되겠죠. 0.015. 따라서 R은 0.015. 오메가, 각속도는 60분의, 오메가를 60분의 2파이 n이라고 하죠. 2파이 n. 따라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60분의 2파이 곱하기 회전수 RPM 1800rpm이죠. 18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우리가 타우 값을 알 수가 있다. 유량 계수가 0.75, 목지름이 0.5m인 벤투리 미터를 사용하여 안지람이 1m인 송유관 내의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벤투리 입구와 목의 압력차가 수은주 80mm이면 기름의 질량 유량은 몇 킬로그램 퍼 세카인가? 질량 유량 m도트를 묻고 있는 내용이죠. m도트는 질량 유량이라고 해요.
로 AV라고 합니다. 로 AV. 로 AV인데 여기서는 나중 나갈 때 질량 유량, V2의 유량을 말하는 거죠. 로 A2, V2. 마지막에 나가는 질량 유량. 기름의 질량 유량은 얼마냐? 목 80ml면 벤출이 입에 목에 80이라면 이때 유출되는 질량 유량은 얼마이냐? 여기서 우리가 V2에 관한 공식과 그 다음 A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A는 우리가 무슨 단면이에요? 원형 단면이라고 했으니까요. 목지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곱하기 4분의 목지름이 0.55 메탄 벤출을 사용해서 안지름이 1m인 송유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과될 때 지름 기준은 4분의 파이 D2가 되니까요. 음, 4분의 파이 A2는 D2의 제곱 이렇게 나중에 유출될 때 지름이 돼요. 그럼 유출될 때 지름이 1m 기준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V2입니다. V2. 이 V2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이 내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름과 또 들어가 있는 게 벤츄리간의 수은의 비중,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차에 의해서 기름분의 수은에 대한 높이 H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 높이가 대한 V2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V2에 대한 공식은 루트의 1-D1분의 D2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D2 전체의 4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아니라 D2 전체 4제곱 분의 1의 루트의 EGH의 비중차 S51의 SH H는 바로 HG 수은이죠. SO는 오일이고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 이 식이 바로 V2에 관한 식. 이 식을 모르면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식을 풀 때 밀도 로에 대한 식은 물에 대한 식이 되느냐, 오일에 대한 식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비중차 S 이꼬르는 감마 W분의 감마에서 감마 오일을 구하려면 감마 오일은 S 곱하기 감마 W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여기 나와 있으면 비중 0.9를 곱해서 기름 자체에 감마 W 물 저거를 1000으로 보면 되겠죠. 물은 1000으로 보면 됩니다. 1000 곱하기 0.9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출되는 건 기름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식이 중요한 기름분의 수은지라는 식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속도 V2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요 V2를 여기 대입하고 로 4분의 파이 D2 제곱 V2를 대입하면 되죠.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좀 만점을 기하려면 이 문제의 유형을 속도 V2에 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V2를 푸는 방식까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V2를 써줄게요. V2는 D2와 D1과의 관계니까요. 루트의 1-D2분의 D1 전체의 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D1, D2를 초기를 D1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중을 D1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또 차이가 나겠죠. 나중을 D2로 봅시다. 나중을 D2. 그러면 D2가 1m 기준은 안지름요. D1은 0.5
메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D2분의 D1 이렇게 1분의 0.5로 계산해서 이것분의 1이라는 식 곱하기 루트의 EGH예요. EGH 대신에 우리가 EGH 대신에 비중차 S51분의 SHG-1 이런 식이 있다는 거죠. V2에 가는 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Q는 AV에 Q 이꼬로 AV에 집어넣더라도 Q가 아니라 M.도 이꼬로 로 AV라고 그러죠. 로 AV에 집어넣도록 V2가 되고요. 로 A2 V2 이렇게 해서 마정에 유출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A2도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하고 속도 V2는 바로 요거를 도입해서 M.를 결정하는 거예요. 질량유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길이 125mm, 속도 9m/s인 선박의 모형 실험을 길이 5m인 모형 선으로 프루드 상자가 성립되게 상사에 대한 부분이죠. 상사가 프루드 상사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 이거 시험 자주 나오죠. 프루드 상사에 대한 원리. 그래서 실제와 모형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루드 상수를 FR이라고 쓰죠. FR의 실제 프랙티스, 그다음에 FR의 모형, 모형, 모델, 프랙티스와 모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FR은 루터 LG분의 V라고 나타냅니다. FR은 뭐다? 루터 LG분의 속도 V인데요. V의 P라고 나타내면 되고요. 루터 LG분의 V의 LG분의 V의 모형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뭐하고 같이 나면은 LG P나 LG가 같은 경우 G 값은 똑같다는 거죠. 중력 가속도 G는 GP나 GM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거 달아납니다. 달아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루터 L분의 V 이거에 P 이꼬르는 루터 L분의 V 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 모형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이렇게 우리가 다 P를 집어넣어요, 이제. 속도는 루터 L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터 L의 LP, 루터 LP분의 VP 이꼬르는 루터 LM분의 V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VM 상사가 성립되게 할 때 실험용 모형선 속도는 VM을 구하라 했죠. 그래서 VM 이꼬르는 루터의 LP분의 LM 이렇게 되죠. 여기 넘어가면은 곱하기 VP 이 식입니다. 그럼 VP가 실제 속도가 9m/s라고 했고요. VP가 9죠. 그 다음에 LP와 LM을 보면은 5m이고 하나는 9m다. 그래서 9m가 실제니까요. 9m/s이고 길이가 125가 실제죠. 125가 실제고 모형의 길이는 5m라고 그랬어요. 모형의 5m. 길이가 5m.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곱하기 루트에 실제 길이가 125, 모형의 길이가 5. 이런 식으로 해서 VM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겠죠.
상사의 푸르드 상사 시험이죠. 59번은 기본 식이 이런 식입니다. fx 방향의 식과 fx는 로큐 v라고 그러죠. 로큐 v. 그런데 fx 방향의 힘은 로큐 v를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q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fy는 로 q 사인 세타.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fx 방향의 힘과 fy 방향의 힘을 구해서 결국은 충격의 크기를 묻는 것은 저항 R을 묻는 거예요. R은 루트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밀도와 여기서 로 Q 밀도로가 유량이 나와 있고요. 또 속도 V가 나와 있고요. V 빠졌어요. 로큐 V입니다. 이것도 로큐 V 사이즈. 속도 나와 있고, 유량 나와 있고, 속도 나와 있고, 유량 나와 있고, 밀도는. 유량이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의 밀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1000이죠, 1000. 여기서는. 물의 밀도 그대로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기서. 밀도로가 1000이고요. 곱하기 유량 Q가 0.03, 0.03 메타퍼세카니까요. 단위 다 맞죠. 곱하기 속도 V가 40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135도죠. 135. 이렇게 하면은 fx 나오고요. fy는 유량 Q가 1000이고요. 물이니까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0.03이고 곱하기 속도 V는 40인데 이거는 사인 135도 이렇게 하면은 fx, fy 다 나오죠. 이걸 갖다가 요 fx 제곱과 fy 제곱 루트를 덮어서 rx를 구하면 되겠다. 60번에 2차원 유동장에서 속도 벡터가 벡터 v 도트가 ui i 그다음에 exj일 때 점 35를 지나는 유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v를 미분함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v는 y분의 dy v분의 dy 이렇게 돼요. uv니까요. v분의 dy 또는 dx분의 u는 dy분의 v 이렇게 나타나요. uv 값을 각각 집어넣어야 되겠죠. 속도 벡터에서 uv 값이 u 값과 이게 u 값이고 이게 v 값이죠. uy ex가 돼요. u 대신에 uy분의 dx uy가 아니라 ex분의 dx u가 u분의 dx니까 u분의 dx죠. u분의 dx v u분의 dx에서 u가 uy죠. uy v가 얼마요? ex분의 d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x, dy를 미분함수로 만들어주면은 dy분의 dx 또는 dx분의 dy로 할까요? dx분의 dy로 하면은 dx1로 하면은 dx분의 dy가 되면서 6y분의 ex 이렇게 되네요. 6y. 지나는 점이 얼마예요? 3과 5를 지나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5를 대입하면은 x 대신에 6, 5, 30이죠. 30분의 6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u분의 dx는 v분의 dy. u는 y성분. u는 y성분. u는 y성분. v는 x성분. uv. 그래서 u분의 dx에서 uy성분이 바로 uy. dy의 v가 x성분이 x성분의 ex.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갖다 dx분의 dy로 풀면은 dx분의 dy가 되면은 uy분의 2x가 되는데 몇 점을 지나요? 3과 5를 지나 x 3일 때 y는 5는 x 3일 때 y는 5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